부정선거 종합판대 3류 기소 얘기입니다. 조금 전 신문 브리핑에 살펴본 것처럼 1년 4개월 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판이 열렸습니다. 과연 이 사건 뭔지부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1년 4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는데 청와대와 검찰의 이제 주장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민주당 울산시장 후보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8개 부서가 동원돼서 송 시장의 당선을 도왔다. 이런 혐의로 기소를 한 겁니다. 구체 혐의는 첫 번째가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 두 번째가 송철호 캠프의 공약 지원, 세 번째가 당내 경쟁자 매수, 이렇게 세 가지 혐의를 들어서 공소장에도 대통령이 35번이나 언급된다. 그리고 어제 피고인 석에는 청와대 전현직 인사 15명이 출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다시 정리하면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서 청와대 정무라인은 당내 경쟁자를 정리해주고 민정라인은 상대 당 후보였던 김기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 수사를 지시하고 그리고 정책 라인은 송철호 시장의 공약을 지원했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박성호 변호사님,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검찰이 피고인들을 기소한 게 지난해 1월이었습니다. 네네. 그런데 어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네. 1년 4개월 만에 열린 재판입니다. 네네. 통상적으로 이렇게 오랜 시간 만에 재판이 열리는 경우도 있나요? 드물긴 합니다.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만 15명이고 쟁점이 상당히 복잡하다 보니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그렇지만 그동안 공판 준비기일이 6회에 걸쳐 진행되면서 1년 4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어제 드디어 첫 정식 공판이 열리면서 피고인들이 법정에 출석하게 된 상황입니다. 사실 공판 준비기일 6회 진행 그리고 1년 이상의 공판 준비기일 진행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만 그 사정이 재판부에 있다고 확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에도 일정한 원인이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인이 상당히 많고 쟁점 정리 과정에서 특히 검찰이 기소를 해둔 다음 추가 수사를 위해 일부 기록에 대해서 연런 복사를 불허하게 되면서 이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 간에 상당한 마찰이 지속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재판부의 아쉬운 부분은 이 재판부에 사실 상당히 늦어진 재판 진행에 대해 여러모로 정치적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치적인 해석을 자초한 면이 있다고 봅니다. 만약 기록 연런 복사를 두고 검찰과 피고인이 대립한다면 재판부는 직권으로 검찰에 이러이러한 사정을 들어 기록 연런 복사를 해주지 못한다면 그 사유를 재판부에 충실히 소명하고 재판부가 판단해 빠른 재판을 위해 이 정도의 증거 기록 연락 복사는 허용해 주라는 명령을 충분히 발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 권한을 적절한 시기에 행사하지 못함으로 인해 재판이 상당히 늦어지게 됐고 이로 인해 정치적인 재판이 진행된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재판부도 반성해야 할 부분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 이제 첫 정식 공판이 열린 만큼 앞으로의 재판을 통해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네. 지금 검찰과 피고인 강하게 대립하고 있는데요. 먼저 검찰의 주장 다시 한번 살펴보고 피고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이 부정선거의 종합판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상위 권력기관, 결국 청와대를 뜻하겠죠. 청와대가 동원한 부정선거 종합판이다. 청와대와 경찰이 송철호 시장 한 명 당선시키기 위해 한몸이 돼서 경쟁 상대인 김기현 후보, 당시 울산시장이었죠. 지금은 국민의힘 원내대표인데 김기현 후보에 대한 표적 수사를 진행한 것이다. 이렇게 어제 주장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피고인 신분이 된 울산시장 등은 뭐라고 항변했을까요?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부인합니다. 1년 4개월 만에 재판 받게 되셨는데 한 말씀 해주시죠. 참 무리한 기소입니다. 소수의 정치 검찰이 억지로 끼워 맞춘 3류 정치 소설이 기소라고 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없는 죄는 만들어내고 있는 죄는 덮었습니다. 법정에 서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고 검찰입니다. 검찰이 있는 부패 비리를 덮고 없는 하명 수사를 만들어낸 겁니다. 조금 들으신 것처럼 피고인들은 울산시장은 3류 소설이다. 황운하 의원은
지금 법정에 설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검찰이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요. 윤태곤 실장님, 네. 사실 이 문제 만약에 정말 청와대가 선거에 개입했다 그러면 사실 엄청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이 재판 결과가 제가 앞서서도 문재인 정부의 평가와도 향후 평가도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재판이 왜 중요한지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되게 다각도로 볼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임종석 전 실장 이제 기소가 안 돼, 임종석 실장이 이제 강하게 검찰 비판했는데 검찰 쪽은 하도 검찰을 이제 압박을 해대니까 그까지는 못 올라간 거지. 뭐 이런 식의 이제 뒷말도 하고 있는데 기억하시면은 사망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던 이제 수사관이 사망도 했었고 등장 인물들이 너무나 많고 그리고 이제 청와대 최고 당급 기관이라고 말을 한 거는 결국 이제 대통령까지도 이제 겨냥이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는 물론 기소를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이제 형사적으로 이제 기소가 될 수도 없으니까 그렇게 간 것이고 아까 박성배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재판 하도 끌어가지고 예. 이건 뭐 대법원장이 여기 그 판사를 통해 가지고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프레임까지 들어있고 거기다 그 판사님은 병가 내고 가셨잖아요. 새 판사가 들어와가지고 재판한 건데 너무나 많이 엮여 있는 것들. 그래서 이게 이제 1심의 첫 공판 시작이니까 뭐 1심에서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무조건 이건 2심, 3심까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이제 현 정부 임기가 이제 딱 1년 남았는데 아마 다음 정부까지 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예. 대선 끝나고까지 그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검찰 쪽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제가 취재를 해보면은 이 사건이 들어와가지고 되게 강하게 피의사실 공표에 대한 이제 그 제한이 가해졌지 않습니까? 예.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말하자면 여권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고 야권 말을 하는데 검찰은 많이 입을 닫고 있었어요. 동아일보가 예전에 이제 단독으로 공소장 보도한 건 있지만은 예. 근데 재판이 진행이 되면 재판에서 많은 것들을 현출할 거다. 문자가 이렇게 오고 갔다. 카톡에서 이렇게 오고 갔다. 이메일을 우리가 압수수색한 게 이걸 보여주면은 분위기가 달라질 거다.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재판부에 그러니까 제출할 검찰이 이제 것이다. 갖고 있는데 예. 지금 이 국민들은 못 봤던 거잖아요. 근데 예. 재판을 하면은 그게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최종적 뭐 유무죄 판단 뒤에 있지만은 예. 그럼 이제 분위기가 바뀔 거다라는 게 이제 검찰 쪽의 이제 기대인 것 같고 그다음 하나 더 짚고 싶은 것은 우리 뒤에 이슈도 많이 남았습니다만은 다시 뭔가 이게 서초동의 시간이 돼버렸다. 검찰 시간이 됐다. 그러니까 아니 법원, 예. 검찰 이 문제 있죠. 그리고 이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이성윤 중앙지검장 이야기 있죠. 그리고 공수처 1호 사건도 공수처 처음에 뭐 검판사 뭐 윤석열 이러더니 엉뚱하게 조희영 교육감 예. 사건이 돼버렸죠. 이 서초동의 시간이 또 온 거예요. 네. 김영민 비대위원님. 예. 이 재판의 아마 1심 결과가 오늘 한 언론을 보니까 내년 3월 대선인데 그 즈음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 재판이 내년 대선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던데 비대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가 조금 더 이 사건을 질질 끄는 것이 아니라 보다 분명하게 빠르고 정확하게 국민들을 위해서 어떤 불법이 있었는지 아닌지의 여부를 밝혀야 됩니다. 아마 이 내용을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었던 지점 한 가지를 꼽으라면요. 2018년도 지방선거 때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 2017년도 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사상 초유의 일을 겪으면서 대한민국 정말 국격이 추락하고 국민 모두가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일어났던 과오들에 대해서 촛불 정부를 자임했던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러한 의심이나 의혹이 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크게 거리를 둬야 되는 게 매우 당연한 일이겠죠.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징역 선고됐던 혐의 중에 하나는 새누리당에 대한 공천 개입 혐의가 있습니다. 선거 전반에 끼어들어서 청와대 권력이 영향력을 좌지우지했던 것이 아니라 자당 내에 있었던 공천에 개입했다는 혐의만으로도 유죄가 선고가 됩니다. 잘못된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중차대한 일은 특정한 상대 정당에 분명한 유력 주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자를 찍어내기 위해서 청와대 권력이 직접 개입했다면 이것은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는 민주주의를 향한 중대한 위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에 대한 의혹과 의구심을 받고 있는 청와대라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국민 앞에서 빠른 재판에 나서겠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적어도 이 관련된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을 뿐 거기에 대해서 보다 전격적으로 얘기하는 모습을 저는 아직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공교롭게도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라고 볼 수 있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뭔가 나비 효과처럼 지금
국민의힘의 원내대표 권한대행 사령탑에 올라와 있는데요. 얼마 전에 김기현 원내대표랑 같이 식사를 하면서 과거에 있었던 사건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정말 참담할 정도로 그 당시 많은 수사들의 압박과 압수수색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느꼈던 비참한 심정은 어떻게 말할 수가 없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다 무죄로 판명이 됩니다. 이미 선거 끝나고 다 낙선하고 온갖 상황 속에 대해서 이러한 프레임이 씌워지고 난 뒤에 도대체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그 모든 것들을 보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사건을 정리할 수 있는 모든 지름길들은 보다 빠르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에 달려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재판 결과를 통해서 보다 정확하고 엄정한 국민들에게 많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기 바랍니다. 네. 아무래도 이 사건이 처음부터 관심을 끌었던 건 문재인 대통령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거 영상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우리 송철호 후보님하고 노동원 대통령님 그리고 저는 거의 뭐 평생의 동지입니다. 지난 대선 때는 울산 지역을 또 책임지셔서 제가 40%에 달하는 높은 득표를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저로서는 평생의 동지이면서 제가 정말 빚을 많이 지은 고마운 분입니다. 정말 과거 노무현보다 정말 몇 배 더한 과거 송철호입니다.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일은요? 우리 송철호 후보님의 당선을 보는 것. 네, 문재인 대통령 조금 전 보신 것처럼 가장 지금 하고 싶은 게 송철호 후보의 당선을 보는 것이다. 그리고 영원한 동지다 이런 표현을 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도 커졌던 것 같은데 박수현 대변인님. 예. 이 의혹 제가 조금 전에도 문재인 정부의 평가가 연결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지금 앞으로 전망하십니까? 글쎄 하여튼 뭐 문재인 정부의 평가와 직결된다라고 하는 말에 일부 제가 동의를 하고요.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2014년에 그 송철호 후보의 사무실 선거사무소 개소식이나 그다음에 선거 캠페인 중에 그 당시 문재인 지금의 대통령이 가셔서 그 토크에서 했던 말씀이 선거사무소에 가서 그러면 당선되길 바란다고 하지 안 된다고 합니까? 근데 그런 과거의 말씀을 마치 지금 이런 상황과 같이 비교함으로써 마치 대통령이 됐는데 대통령이 송철호 시장을 2018년에 내가 당선시키고 싶어 한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예. 그 점 지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청와대 문재인 정부 첫 청와대 대변인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임기를 마치고 나서 가만히 그 시간을 생각해 보면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제가 여러 사람에게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1년여 가까이 근무를 하면서 단 한 번도 대통령으로부터 그리고 대통령과 함께하는 참모회의나 크든 작든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이런 회의에서 선거 이야기를 단 한 번도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예. 나눈 적이 없고. 그래서 청와대가 이런 거를 원래 안 하나? 저는 뭐 그런 의문을 가졌는데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크든 작든 그런 모든 회의가 과거 정부와 달리 문재인 정부에서는 기록이 되고 녹음이 되고 녹화가 됩니다. 예. 모든 것이. 예. 공식적이 아니라도.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다른 저러한 공작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건 상상을 할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재판부의 이 정권이 압력을 가해서 마치 1년 6개월 동안 이 재판을 예를 들어서 질질 끌고 있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의심과 그런 의혹, 그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 지금 검찰의 재판부에 문재인 정부가 언제 압력 넣습니까? 압력을 넣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 넣으려고 하는 생각 갖고 있다면 조국이라고 하는 뭐 언론이 그러잖아요.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수사를 받는데 압력 넣으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것들은 정말 어떤 의혹 제기에 불과한 것이고요. 이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든 재판부를 신뢰하고 또 기소한 검찰도 신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찰의 주장이고 이 피고의 주장도 팽팽하게 맞서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켜봐야지 이것을 마치 정권이 개입해서 이런 것들을 선거에 개입했고 또 재판에 개입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박수현 전 대변인은 청와대 경험을 들어서 청와대에서 모든 것들이 일거수일투족에 다 기록되는데 어떻게 감히 선거 개입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론까지 들어봤습니다.